그대는 사람을 사귀는 데 기준이 있는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된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하느냐는 한 사람이 가지는 가치관과 선택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다. 인생에서 걸러야 할 인간들을 정확히 알아차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최소화하거나 끊어야 한다. 이는 단지 개인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첫째, 밥 한 번 안 사는 사람. 돈이 없어 밥을 사지 못하는 경우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쓸 돈은 있고 항상 남에게서 얻어먹으려는 자들은 문제가 있다. 그들은 얻어먹을 때만 나타나고 막상 자신이 돈을 써야 할 때는 발뺌한다. 이들이 밥을 사는 순간조차도 자신이 먹은 양과 가격을 은밀히 따진다. 이런 자들은 사리사욕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들의 진심은 배부르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걸러라. 그들은 돈이 아닌 관계에서조차 이익을 따지는 사람들이다. 둘째, 나이를 따지는 사람.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고 나이를 이유로 상대를 깔보는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은 특히 윗세대에서 자주 볼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태도를 가진 자들이 있다. 나이가 중요한 사회적 지표라는 믿음을 가진 이들은 상대방의 성과나 인격보다 나이를 우선시하며 그로 인해 그대를 억누르려 한다. 이런 자들은 발전이 없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권위의 상징으로 여긴다. 그들과 가까이 하면 그대가 또한 그들의 낡은 사고방식에 갇힐 것이다. 나이를 따지는 자들을 멀리하라. 셋째, 술 주정하는 사람. 술을 마신 후에 본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 술에 취해 시비를 걸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술을 핑계로 자신의 본성을 감추려 한다. 이들은 단지 술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이 이미 불안정하고 혼란스럽다. 술에 취하지 않은 평소의 모습만 보고 이들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결정적인 순간, 이들은 술이 아니더라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을 멀리하라. 직장 상사나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넷째, 초면에 반말하는 사람. 처음 만난 사람에게 반말을 하는 이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들은 사회적인 예의나 존중을 무시하고 상대를 깎아내리려 한다. 이런 자들은 기본적인 인성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많다. 학력이나 사회적 위치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적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이다. 그들이 반말을 습관이라 주장할지라도 이는 그대를 낮추기 위한 방어기제일 뿐이다. 그들은 언제나 타인을 자신의 아래에 두려는 속셈을 품고 있다. 다섯째, 막말하는 사람. 필터 없이 말을 내뱉는 사람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들의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며 사회적 관계에서 불화를 일으킨다. 이들은 상황과 맥락을 따지지 않고 말이란 단지 자신의 의견을 내뱉는 도구라고 여긴다. 이러한 자들은 회사에서조차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기 힘들다. 지만 생각하는 태도는 그들을 고립시키며 그 결과로 그대와 같은 주변 사람들까지 피곤하게 만든다. 이러한 자들은 멀리하라. 그들의 말은 화살과 같고 그 화살은 언제든 그대를 향해 날아올 것이다. 여섯째,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 돈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돈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으려는 자들은 그들이 그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대로 보여준다. 그들에게 그대는 단지 돈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런 자들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마라. 만약 빌려주어야 한다면 그 돈을 다시 받지 못할 것이라는 각오를 하고 빌려줘라.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은 관계의 끝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친구를 잃었다. 그대도 그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마라. 일곱째,
얻어먹고서도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 이들은 얄미울 정도로 자신의 돈을 아끼며 남에게 얻어먹을 때만 주저하지 않는다. 몇 번 얻어먹고 나서는 자신도 밥을 사겠다고 하지만 막상 자신이 돈을 쓸 때는 가장 저렴한 식당으로 데려간다. 이들은 밥값마저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그 효율성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자기만을 위한 계산적 행동을 멈추지 않는 이들을 조심하라. 이들은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이런 자들은 관계의 가성비를 따지기 때문에 그대에게 필요한 순간에는 그대를 배신할 것이다. 여덟째, 성격이 세다며 변명하는 사람. 자신이 성격이 강하거나 기가 세다고 주장하는 자들. 이들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한다. 사실 그들이 말하는 성격이 세다는 것은 단지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것을 방어하려는 구실일 뿐이다. 이들은 자신의 불합리한 행동을 합리화하며 약자 앞에서는 강하고 강자 앞에서는 순응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들과는 거리를 두어라. 이들은 언제든 상황에 따라 태세를 전환하며 그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성격이 강하다며 자신을 포장하는 이들을 멀리하라. 그들의 강함은 진정한 강함이 아니다. 아홉째, 종교에 심취한 사람. 물론 종교는 사람에게 위안을 주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심취한 사람은 위험하다. 그러나 종교에 지나치게 심취한 자들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신앙에 맡기며 현실을 도피하려 한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 대신 신의 선물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조차 신의 시험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한다. 이러한 광신도들은 그대와의 관계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강요하려 들 것이다. 종교가 중요하다면 그 신앙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라. 종교에 빠진 자들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며 그것이 그대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열째, 같은 출신, 동양을 강조하는 사람. 같은 학교, 같은 고향이라는 이유만으로 친분을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대를 이용하려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겉으로는 친근하게 다가오지만 실상은 그 인연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이다. 직장에서 동양이나 출신을 이유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그대를 보호하고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필요할 때 그대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가볍게 유지하되 깊은 관계로 발전시키지 마라. 그대의 인생에서 진정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출신이나 학연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1번째,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거짓말은 신뢰를 깨뜨리고 사람 간의 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거나 타인을 속여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다. 한두 번의 거짓말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반복적인 거짓말은 그 사람의 본성임을 나타낸다. 이런 사람들을 걸러라. 진정한 인간관계는 신뢰에 기반해야 하며 거짓말로 가득 찬 관계는 그대에게 상처를 남길 뿐이다. 12번째, 항상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사람. 항상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세상이 자신에게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모든 잘못을 남에게 돌리고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든다. 그대에게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들은 도와주기보다는 그대를 탓하거나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자들을 멀리하라.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흡혈귀와도 같다. 그대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곧 그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들이 그대의 삶에 주는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인생에서 반드시 걸러야 할 사람들을 걸러낼 때 비로소 그대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들은 그대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그대의 삶의 짐만 될 것이다.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이와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럴 때 그대는 진정한 평화와 성공에 가까워질 것이다.